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늘도 남북 통일 열차의 꿈을 안고 우리 힘차게 출발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탈북 미남 미녀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름답다. 남한 가족들도 역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탈북민들의 교회인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김북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오자유여 계속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점점 표정이 좀 밝아지시는데 소리도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것 같고.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했어요. 근데 뭐 자주 나오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네요.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많이 배워요. 뭘 배우시죠? 제가 살았고 제가 본 세계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본 시각을 같이 보게 되니까 네. 북한 사람인데 북한에 대해서 배우네요. 그래서 이랬구나 하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좋네요. 방송 출연이 북한 사역 하시는데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시겠어요? 예, 됩니다. 예. 제가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저희 채널이 완전 폭발했어요. 거의 구독자가 10,000명까지 갔어요. 여기 한번 나오고. 폭풍 성장했다고? 예, 완전히 한 1,000명대에서 갑자기 10,000명으로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오자유의 힘입니다. 예. 네, 네. 저희 시청률도요, 지금 뭐 일취월장, 뭐 계속 뭐, 네. 맞아요. 엄청 뛰고 좋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덕분에? 자존감. 네. 뭐지, 저희 미모 덕분인 줄 알았는데. 저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항상 이거죠. 덕분이라고 얘기해야지.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여지죠. 네. 아니에요. 바람 중에 가장 또 무서운 바람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재수없어. 어쨌든 우리 민족은 부모님들이 공부에는 진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있어. 글쎄, 저는 좀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너 공부했을 줄 알았지? 이게 주장이 너무 공부 잘했잖아요. 내 공부로는 안 되겠다는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개인기 하나도 없이 합격하셨다면서요. 바로 붙었지.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려면 글을 빨리 읽어야 되니까 부비 물었어요. 완전 스카우트 쓴 거.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오빠는 남한에서 뭐 하세요? 야,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네, 지한 씨 혹시 그 바람 중에요. 가장 무서운 바람이 뭔지 아세요? 뭐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대 이름은 바람. 다 아시네. 저분도 모르시지 않아요? 이거는 주체의 바람이라고 해요. 주체의 바람. 주체의 바람 처음 들어봐요. 아니, 이 노래가 80년대 초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그 북한의 조건마의 공작이라고 이제 조건국이라는 데서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을 하기 위해서 남조선에서 이런 노래를 우리 장군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부른다라고 단어를 한 거죠. 개사를 해서 이제 다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 카세트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 거예요? 뭐 주체의 바람. 주체의 바람 있어요. 이미 좋으니까. 너무 우리 민족 살리는 바람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체의 바람이 지금 남한에도 불고 있다. 그래, 깜짝 놀랐네요. 진짜 별걸 다 진짜. 그냥 바람 한 건데. 나도 그냥 바로 나와서 나오는데. 네. 신기하다. 그럼 뭐 바람 중에 무서운 게 뭔가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뭐 춤바람도 있었어요. 맞아. 춤바람, 맞바람. 맞바람. 너무 세다, 맞바람. 오늘 처음 오시지 않았나요? 아직 소개도 하기 전인데. 오지 않은데 오자마자 맞바람 얘기 누굴 섭외한 거죠? 위험한 거 섭외한 거 같은데. 글쎄요. 근데 바람 중에 가장 또 무서운 바람은 엄마들의 치맛바람. 네. 무서워, 그래서 오늘 무서워. 이렇게 경아 씨가 네. 예쁜 그 바람 치마를 이렇게. 바람이 불면 지금 난리 납니다, 지금. 네. 김포에서 유명하거든요. 바람. 제가요? 아니, 너무 예뻐요. 뒤에 배경인 그 벚꽃인가요?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치마를 입고 나오는데. 시청률 상승 이유는 저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네. 혹시 김경아
김정아 씨는 아이들 학원 중에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못 듣는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래도 요즘 엄마들의 교육률에 비하면 그래도 치맛바람을 좀 덜 날리는 엄마에 속해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 공부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는데 매번 흔들리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제 윤현 씨를 돌아보면 공부는 안 되겠다. 나를 보니까 나한테 누가 어떤 게 나오겠냐. 나와 권재관 씨의 자녀라면 애초에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내가 할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맞아. 내 자식 키우면 내가 그쵸. 볼게요. 맞아. 그러네.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알았어. 정말. 그래서 국영수보다는 좀 미술, 피아노, 이제 예능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해주면 언젠가는 이거 좀 써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애들이 힘들어해도 좀 제가 쪽으로. 강요를 하는 편이에요. 예. 자, 치맛바람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남한에만 치맛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치맛바람이 분다는 사실 혹시 강하게 불죠. 알고 계시죠?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북한의 치맛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새로운 탈북 미녀 한 분이 나오셨는데 소개하기도 전에 벌써 뭐 맞바람 얘기 아주 센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특별한 이유로 탈북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부가 하고 싶어서 유학형 탈북을 했다는 북한의 뇌생녀 전주욱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3년에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탈북을 했습니다. 양강도 회사안에서 살았고요. 이름은 전주옥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공부가 하고 싶어서 탈북하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저를 소개할 때 정말 부끄럽지만 유학형 탈북이다.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아니 저희 오자유가 시즌 4를 맡고 있잖아요. 공부를 안 시켜주면 고마워가지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뭐 배가 고파서 아니면 자유를 향해서 대부분 이런 분들인데 공부가 하고 싶어서 탈북을 했다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북한의 명문 중에 명문 제1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제1고등학교. 네, 우리 네. 그 주선아 기자님이 또 제1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학교입니까? 저희 때는 해산 1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예체능적으로 또 이렇게 된 사람들은 공부를 굳이 못해도 와요. 근데 하여튼 1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면 중앙대학이라고 했어요. 중앙대학? 네, 중앙대학. 예, 그러니까 그 중앙대학이라는 게 거의 다 평양에 뭐 김일성 종합대학, 김천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창이과대학, 장철구대학 이런 대학들을 다 중앙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트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1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저는 사실 야자가 하기 싫어가지고 땡땡이 치는 데 너무 많고 야자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이 야자 땡땡이셨죠? 땡땡이 많이 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진짜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남한에 오게 된 그러게요. 거가 좀 의아한데 네. 탈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가 있나요?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이 다 노동자 가정이어서 누구보다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뭔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돈과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틈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말을 배울 때부터 너희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공부를 해야 뭐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하셔서 오빠도 1고등 출신이고 저도 1고등 출신인데 네, 저희 둘을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저희 집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북한 사회 현실이 사실 너무 참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탈북길에 올랐을 정도로 북한의 교육률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북한의 치맛바람, 자, 과연 어느 정도인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혁 씨, 어떤가요?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야 제 차례가 오네요. 할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이게 공부 잘했잖아요. 부모님들이 공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남북한 비교가 들어가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어찌됐건 우리 민족은 부모님들이 공부에는 진심이다. 맞아요. 남북한 평화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있어. 글쎄, 저는 좀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공부 잘했잖아요. 세상에 공부가 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북한도 엄청 부모님들이 이런 신분 상승의 길을 공부로 찾아요. 애들한테 교육을 꾸준히 강요하면서 이제 하는데
사실 북한만큼 공부 잘해서 신분이 상승이 안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맞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조선 시대에는 이 벼슬 제도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면 급제라도 했는데 네, 장원급제. 북한에서 권력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가야지 조금 좀 힘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이제 그 침발린 말도 못하고 마부라든가 이런 권력의 가장 나쁜 행동들을 못해요.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때도 저희 어머님은 뭐 너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채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은 저희가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막연하게 추상을 하고 계셨지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나니까 국가 상황이 과학과 기술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참 맞긴 맞나 공부하는 게 그 사회에서 그게 정답이 맞냐. 공부밖에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네. 장사 잘해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 잘하려고 해도 네. 돈 셀 줄 알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돈 세는 걸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발라서 한쪽 뒤통수를 잡고 아니, 돈이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세죠. 그죠? 저 신문지를 자릅니다. 잘라서 이렇게 잡고 100장씩 이렇게 세는 연습을 많이 그거 잘하는 했었어요. 분들이 오락실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잘하더라. 그거 알바하던 애들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일단 돈을 벌 거를 예상하고 돈 세는 연습도 네. 하셨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엄마들이 자녀들을 그 노동당에 입당을 시키기 위해서도 굉장한 노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네, 어떤 노력을 하나요? 그 당원이 되는 가장 확실한 솔루션은 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가서 보통 7, 8년 차부터는 그 입당하는 문제가 제기되긴 하는데 이제 제일 첨예한 딜레마가 뭐냐면 대학을 추천받는 거랑 당원이 되는 거를 동시에 가지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둘 다 가진다는 거는 엄청난 그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웬만큼 힘을 행사하지 못하면 대학 추천도 받으면서 입당하는 게 거의 불가능.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대학생을 입당시켰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진짜. 네, 2009년도에 이제 그 대학 평양 수도 건설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이제 막 그 일을 열심히 한 애들 중에서 거의 10,000불 가까이 지원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례적으로 대학생을 입당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친구들도 이제 한두 살 어린 친구들이 입당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군에 가야만 입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그것도. 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사실 아들이 입당할 때쯤 되면 부모님이 손에 이제 기름기가 빠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보태자면 저희는 국경에 살아서 군인 불악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입당을 하려면 군인들이 집에 갔다 와요.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명씩 군인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오는데요. 입당할 사람들이 샤바샤바 해서 그때 보내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청난 뇌물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정치지도원, 조직지도원, 중대장, 부중대장한테 다 두루두루 해야 네, 그때 돼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대학 추천은 그래서 제대되기 딱 전에 그때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입당도 하고 뭐 대학 추천도 받고 이게 네,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대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우리는 그냥 시험 쳐서 공평하게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추천을 받아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시험도 보고요. 그 학교마다 학교에 인원이 있고 그 학교에 어찌 보면 비공식적인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폰트라고 하는데 뭐 김영직 4대 니네 학교에서 5명 추천. 티오군요. 네. 그래서 뭐 김일성 종합대학 뭐 5명 뭐 이런 식으로 막 폰트를 줘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일중학교에는 그게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들 일중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는 김책공대, 뭐 이과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중학교를 많이 가려고 하는 거고요. 추천을 받아서 공부 순서에서 가는 네, 그래서 건가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먼저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입학 시험을 네, 그러면 치러야 신분상승의 됩니다. 기회가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못 사는 친구들은 거의 올라갈 수 군에 가지 않으면 신분 상승을 하려면 이제처럼 공부를 못하면 군대 가야죠. 군대 가서 맞습니다. 거기가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것도 안 돼요. 북한은 아니 인구가 2,800만인데 군대가 18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남자들은 다 군대 간다는 군대 가요. 얘기예요. 가는 거네. 근데 거기 가서 신분 상승을 하려면 말하자면 뭐 전투원으로 뭐 남한에 한번 왔다 간다든지 거울 한번 좀 세운다든지. 군대 간다고 다 당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원하지 않아요. 위험을 네, 뭐 위험 수당 그 180만 중에 뽑혀서 당원은 몇 명 안 되는 그래서 거예요. 뭐 거설상에 가서 갈비 두 개를 뽑고 온다던가.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이제 남자들이 해외 나갔다 온 여자 친구들을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이제 종잣돈으로 삼아서 입당을 하던 대학을 가던 이런 경우도 되게 있어요. 해외 나갔다 온 여자친구라면 북한 여자인데. 예, 저희처럼 해외 돈 좀 있는. 돈 있으니까 거기에 싹 붙는 거예요. 아유, 돌아가시면 또 좀 인기 많으실 뻔했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죠. 왜냐면 나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본 여자거든. 난 봤거든. 나는 봤거든. 커플 할까요 우리? 커플 하죠. 근데 북한은 이게 권력이 세습돼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유나 아빠가 좀 당원이요? 당간부였어요. 그럼 유나가 또 당간부 당간부가 될 학교 수 갈 있지. 확률이 높아져요. 훨씬 높고. 그리고 뭐 권력이 세습이 되고 신분이 세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진 나라다 보니까 이 엄마들 치맛바람이 왜 중요하느냐 라인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예 시당 책임 비서 라인을 뚫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아예 돈 많은 돈주들 껴가지고 뚫어서 이제 학교에 본트가 예를 들어 6개만 내려왔는데 아들이 공부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 교장한테 돈 써가지고 본트를 막 사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교육부 신서 편지 올라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아니 근데 우리의 치맛바람은 그냥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서 편안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북한의 그런 거는 거의 신분의 뒤바뀜의 맞아. 결정적인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 시스템일수록 뭔가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내 신분이 바뀔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불기 시작했는지 여기 앉으신 분들은 참 운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진짜요? 예, 왜냐하면 전 제일 시대니까. 고난의 행군데 아. 저는 월급을 탄 사람이에요. 와 예, 저는 사회 월급 타는 나와서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옛날 사람이지. 월급이 예. 뭔지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사회주의의 그 맛을 조금 봤던 사람이 돼서 끝맛은 보셨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끝맛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월급을 85원을 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5년 모으면 저 시집갈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30대 중반 이런 분들은 정말 고난의 행군에 태어났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사교육 열풍이라는 게 없었어요. 거의 북한에. 북한에는 학원이라기보다는 가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칭이 달라요. 명칭 자체가. 북한에서는 가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야, 저 집이 돈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교사를 하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기보다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금 돈 있는 사람들, 돈주나 간부집 자식들을 해서 한 주일에 뭐 2~3시간씩 피아노도 배워주고 영어도 배워주고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대중화가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80년대까지만 해도 보통 한 집에 아이가 4명, 5명이었는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한 집에서 보통 아이가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빈약해졌지만 아이를 적게 놓기 때문에 부모들이 떼대기를 해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되려 증가해요. 맞아. 우리도 우리 더 심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적게 놓으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치맛바람이 대한민국 못지않게 그렇게 막 불어댔는데 그냥 대중적이진 않다. 돈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거는 허용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한 가지를 더 보태려면 언니가 지금 이제 고난의 행군이 되면서 사교육 열풍이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일고중이라는 학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쵸. 시스템이. 고난의 행군 되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제1고등학교. 왜냐면 이제 애들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학교를 다 못 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애들이 뭐 어디 밭으로 풀 캐러 나가고 산으로 나물 뜯으러 나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앞으로 과학도 책임져야 되고 미래도 책임져야 되는데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때 저 일고중이 나왔거든요. 그럼 능력되고 돈 있는 애들은 보내라 학교. 그래서 일고중에 대부분 돈 있는 애들이 많이 갔어요. 처음에. 먹고 살만한 애들. 네. 그래서 가서 당연히 그러면 어때요? 공평하게 기회가 우리나라처럼 쫙 주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능력되는 애들이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뛰어났던 거지 평상시에 그냥 쫙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다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딱 와서 공산주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제 나름대로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 나뭇가지, 이 가지까지도 다 이렇게 케어하는 쪽이라면 공산주의는 이 몸뚱아리 하나만, 이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그냥 모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거중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태어난 거지 우리나라 특목고랑 사실 비교해볼 때는 사실 개념은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어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걸 좀 뚫기 위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쓸 것 같은데 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 치열하지. 그렇다면은 뭐 아까 학원 얘기도 하고 과외 말씀도 하셨는데 북한의 사교육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그게 그 궁금해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시던 네. 그 사회주의가 거의 저물어가던 시대에는 소조라는 거를 많이 운영했어요. 소조가 뭐죠? 소조니까 클럽이라는 맞아요. 의미인데 방과후 이런 네. 소모임 같은. 네, 그래서 학교 안에서죠. 학교에서 공교육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맞아요. 학교에서 월급 받는 선생님들이 재능이 있는 애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추가 교육을 주는 거. 특별반 같이.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권한행군 들어서고 선생님 굳이 내가 지혜를 애들에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사교육 열풍이 불었고 재력이 되고 부모 열성이 좋고 이런 애들은 선생님 따로 가서 교육받고 근데 과거하고 최근에 제일 두드러지게 다른 게 뭐냐면 제가 공부하던 초창기까지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는 간혹 가난한 애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엔 그런 애들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사는 집 애들이 잘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우리도 그래. 대천에서 용이 안 나. 이제. 대천용이 이제는 거의 이게 열성만 가지고 때우던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갭이 벌어지니까 이제 북한이 일중학교를 99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때 전국에 다 만들었어요. 구역마다 하나씩 만들고 이미 존재하던 도일중학교가 존재했는데 문제는 이게 10년 넘게 오다 보니까 일반 중학교라고 부르는 애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일중학교를 다시 허뭅니다. 네, 몇 년 전. 네, 그래서 다 없애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이 급을 나눠 놓으니까 한 애들만 네, 하니까. 이쪽에는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교육이라고 불리는 과외 그리고 선생님 돈 받고 하는 애들 이거를 다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학교들마다 소조가 생겨요. 소조가 생기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왜 돈을 줘라고 물음표를 달았다면 지금은 의례적으로 갖다 준다는 거예요. 무료라면서요. 이게 과거하고 바뀐 점이 바로 그거예요. 무료가 아니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뭐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국사를 공부하고 싶은 애 그룹 과외라 해서 엄마들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과외하고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강남에도 이제 돼지 엄마라 그래서 맞아요. 사교육을 리드하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교육을 딱 해주고 야 우리 잘하는 애들 몇 명 모여 뭐 수학 과외 할 사람 딱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엄마들이 똑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고등에 다닐 때 딱 저보다 윗학년에 그런 엄마가 있었습니다. 돼지 엄마. 그래서 그 학생의 아빠가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님이어서요. 사장님. 네, 그 집에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엄마가 하는 게 곧 우리 지역의 트레이드 센터가 돼서 네, 그래서 저 집 아들이 지금 과외를 7개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 물리, 영어, 화학은 물론이고 뭐 그걸 다 해요. 네, 축구, 농구 과외를 하고 기타, 피아노 다 받고 대학교를 가기 1년 전부터는 심지어 속독 과외를 시켜요. 그래서 네, 대학교를 가서 있는 거. 네, 빨리 공부를 할 수 있게 그 이후로 저희 학교에 속독 과외 붐이 불었어요. 너무나도 그 친구 선생님한테 슬쩍슬쩍 가서 우리도 해달라.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그냥 그분의 자녀가 하는 거면 다 맞아, 따라. 맞아. 네, 그래서 그 친구와 어울리는 무리가 있는데 정말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해야 되고요. 치열하겠다. 엄마들끼리도 그 무리에 서로 본인들의 자녀들을 완전 끼워주려고.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그러니까요.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그 아빠 밑에 가서 사바사바하고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사바사바하고 네, 자식들도 그 안에서 똑같이 레벨이 나뉘고 똑같다. 그렇다면 북한의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는 명문 학교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조옥 씨? 네, 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너무 어릴 때 막 구분을 막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재 유치원이나 소학교가 뭐 중앙을 기점으로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막 보편화되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은 소학교 4학년을 졸업할 즈음에 소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학교에서 잘하는 1명, 그래봤자 2명 정도가 이제 일중학교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치릅니다. 그래서 추려질 때까지 치러서 네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되고요. 입학을 해서 저희 학교 경우에는 매주 학과 경연을 맞아. 하고요. 그 학과 경연마다 학급 벽보가 운동장에 쫙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한 학생은 빨강색으로 뭐 전주업, 물리 어점 이렇게 이름이 적혀가지고 그래서 막 어점 축하하면서 제 이름이 붙었어요. 아, 1등했어요? 전주. 그러니까 어점 만점인데, 그러니까 어점을 맞은 사람이 1등이니까 1등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점을 맞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빨갛게 붙은 적도 있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뭐 국영수 위주로 교과서를 했습니다. 어머, 재수없어. 국영수 위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 아우, 야. 저는 교과서 위주로 국영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일 꼴뚜간 사람은 새까만 색으로 또 대문짝만 하게. 네. 바로 그 밑에 바로 새카맣게 이번 주에 낙제생들 해서 그것도 써놔요? 몇 명을 이름을 써놓고요. 심지어 이 낙제가 한 3, 4주 누적이 돼요. 그러면 그 학생이 성적을 다 떼서 아빠 일하는 잔인해. 당비서한테 보내요. 아니 우동생 점수 매기는 그렇다 치는데 맞아. 내가 회사 갔는데 내 자식이 꼴등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거꾸로 속지. 맞아. 그러면 나 같아도 없는 돈 쪼개가지고 강사님 찾을겠어. 내가 공부를 하다가 내 공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얼굴로는 1등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얼굴로 쫙 줄 세우니까 내가 1등 하더라고. 안 돼, 이거. 개인기 하나도 없이 합격하셨다면서요. 바로 붙였지.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 돼. 어쨌든 얼굴로 지금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내 자식의 어떤 등수 상승을 위해서 우리 지연 씨 아버님처럼 쪽집게 강사, 일타 강사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3명만 받고요. 이분이 양강도 대표를 길러서 중앙으로 보내는. 세 명? 네. 아, 3명만 받아요? 딱 1년에 3명만 선별을 해서 돈이 받습니다. 얼마야? 1년에 그래서 3명을 가르치지? 네. 그리고 뭐 대치동 일타 강사가 있듯이 뭐 근데 그분들은 뭐 사실 우리 뭐 대치동 어느 선생님은 다 알지만 사실 그분들은 아는 분들만 아는 엄청나게 집중되신 그러니까 분들이고요. 은밀하게 그 과외를 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사실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양강도에는 어느 선생님, 뭐 함경도에는 어느 선생님. 그래서 네 저희 오빠가 실제로 그 3인의 결과가 선정이 돼서 진짜? 네. 수제자인 거예요? 네, 수제자가 사실 됐죠. 그래서 몇 개월을 그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집을 아예 따로 잡아요. 맞아. 따로 잡고 뭐 전수하듯이 네, 윤리를 그래서- 전수하듯이 네. 뭐 이런 걸 전수하는 거죠. 장이네. 네, 선정된 3명의 장애. 학생이 그 선생님에게서 과외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전국 올림피아드를 가서 와. 그때 당시 양강도가 2등을 했었거든요. 와, 잘한 도의 거네, 자랑이네, 도의. 도의 자랑. 도의 자랑이죠, 사실. 그래서 도 환송대회도 막 생기고. 그럼 오빠가 거기 그 대표로 나간 거야? 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2등을 했었습니다. 집안의 머리가. 그러니까. 지금 전주옥 씨는 뭐 수제도 아닌 거네, 오빠에 비하면. 그럼 과외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과외비, 사례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요. 과외비를 사실 뭐 제일 많이 드렸던 게 아까 그 물리 선생님에게서 그 올림피아드 준비를 할 때 과외비였는데 사실 저희 가정 내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네, 어마어마해서 그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저희 외삼촌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돈과 그때그때 모이는 모든 돈을 일단 외삼촌 댁에 보내요. 그러면 외삼촌 내가 또 거기서 모아서 호텔에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시기였고요. 그 선생님 어마어마한 부자겠다. 어마어마한 1년에 3명밖에 안 받으니까. 딱 1년에 3명을 받고요. 계획 3명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네, 거구나. 네.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게
피나게 온 가문이 달라붙어서 돈을 보내니까 오빠도 얼마나 사실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결과물로 전국 2등을 따와서 이제 대학교를 준비할 때 카이스트 느낌의 대학 이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과대학을 쏘고 가서 시험도 봤는데 못 갔습니다. 네, 대학교를 그 대학을 못 갔어요. 뭐 실력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김정일의 방침이 딱 떨어졌어요. 막 비슷한 시기여서 알 수도 있는데 전국에서 1, 2, 3등을 한 학생은 군사 부문에 종사를 하게 하세요. 라는 방침이 2010년도, 11년도에 떨어졌어요. 그에 딱 우리 오빠네가 일바로 걸린 대상이어서 전국에 1, 2, 3등으로 이름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군사 부문으로. 그때 김정일이 이제 제가 그때 그 군사동원부라고 말하면 이제 여기 병무청이 군대 가는 애들 다 뽑아가는 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국의 1, 2, 3등 어디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문건을 걔네가 먼저 가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져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그 문건을 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빼서 다른 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방침권에 딱 걸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방침권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언니 제일 억울한 게 그렇게 저희 오빠는 군사대학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다 뽑았어? 실제 다 뽑히고 더 남은 애들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야.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오빠가 탈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렇지. 온 그럴 수 가문이 있겠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가축을 길러서 오빠를 온 가문에서 한 명을 공부시켰고요. 그 모든 가문의 모든 그 눈 시선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성과도 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김일성이 없었거든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이걸 보면서 오빠가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안 되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오빠는 남한에서 뭐 하세요? 요즘은 뭐 주식을 합니다, 사실. 야,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계시나요? 나름 하고 있어요. 지금 쉽지 안 좋은데? 한국에 와서 그 원하는 대학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에 와서 그 한양대 기계공학으로 갔어요. 너무 좋은 데가 가셨네. 아니 한양대 기공학 너무 유명한 데. 아니, 제가 오빠 소개 좀 해주세요. 맞아. 야, 북한에서 인재 하나 놓친 거야. 그렇죠. 네. 네 공부 안 하면 남조선에서 살아남을 자리가 없다. 근데 합격했어요. 그래, 야. 합격했어요. 그때 외삼촌과 숙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대답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나도 체력이 띠까볼까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근데 안 돼. 기티가 안 나는 거지. 태생이. 이렇게 즐거운 탈북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눈물 나고 막. 근데 나는 아주 신나, 성공할 거야. 신나. 네, 근데 주선아 씨한테 궁금한 게 주선아 씨가 욕심이 참 많잖아요. 저요? 퀄리티를 늘 중시 여기는. 근데 북한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선아 씨 진짜 어떠셨나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조금 드문 사례죠. 하이 레벨.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뭐 다 그렇게 대치동 일타강상들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도 급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보낼 때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엄마들이 공통된 관심사예요. 이제 입학식 때부터 우리 아들이 맨 가방, 신발, 다른 아이들한테 짝지지 않게. 예, 그냥 그거 이렇게 너무 하고 유치원에서 헷갈치를 한다게 되면 네? 헷갈칠. 헷갈로. 헷갈칠. 예. 예, 그러면 헷갈칠. 그걸 회치. 예, 해치를 하는데 그걸 부모들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연락망을 띄워요. 그런데 내 아들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여도 되지만 내 육체적으로도 가서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5월이나 9월 때 되면 소풍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 벤또라는 걸 무조건 쌌어요. 아니, 우리 때도 그랬어요. 예. 선생님도 같이 나갔어. 예, 맞아. 근데 지금은요, 선생님 벤또 음식이라는 게 북한의 냉장 설비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 벤또가가 아니다가 만렉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원. 북한에서는 미원이 되게 비싸거든요. 일본 아지나모토라는 그런 메이커가 있어요. 그게 조금만 넣어도 그러니까 그 비싼 걸 벤또 안에다 넣고 뇌물이죠. 그러니까 뇌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아들을 유치원 좀잘 때부터 이렇게 봐주고. 되고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희 때도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손실이 엄청 줬어요. 저 초등학교 때도 금반지도 이렇게
저희 엄마가 단지하는데 금반지 갖다 드린 걸 제가 못 사실 촌지를 주면은 확실히 공부 좀 못해도 그냥 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주먹받죠. 똑같이 잘못해요. 봉투, 뇌물. 봉투에다가 돈을 주고 봉투를 보낸 이렇게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쓱 드리면은 이제 알겠다. 우리는 한민족이란데. 유독 잘해줘요. 또 걔는 공부를 못해도 덜 혼나. 덜 혼나고 유독 잘해줘요. 지금은 촌지가 없어졌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상상도 근데 못하죠. 저는 좀 생각해보면 우리 비슷하네요. 장혁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공부 잘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북한 사회 특히. 어머니가 굉장히 또 이게 많이 이렇게 혜택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본인? 어릴 적에는 본인이 그렇게 잘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 잘 열성으로 모르지. 사실 입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사 출신이셨고 그러다가 맞구나. 도서관 사서로 살짝 넘어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되게 유명한 책이 초등교육에 유명한 책 2권이 있었는데 일본 책이었어요. 불면 수제 200문제라는 그런 풀면 수제. 정성처럼. 200문제 그런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2권을 나온 그거를 한 권을 꿀꺽 하신 거예요. 네, 네. 일부러 나를 위해 아들을 위해 책도둑이 된 거예요. 옛날부터 책 도둑 아니라는 네. 거. 근데 그거를 또 누가 알고 나서 사정사정해서 책을 빌려간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보다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너무 안 잃어버렸어. 네, 가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얼마나 해보니까 그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미안한데 대신 내가 우리 아들이 배우는 선생님을 소개해 줄게. 근데 이게 정말 그 시대에는 돼지엄마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은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고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거의 뭐 이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신나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미 애들이 2명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네 집에. 네. 그런데 솔직히 내가 딱 봤는데 얘네 2명은 너무 기티가 잘잘 흐르는 거예요.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일단 친구 차이가 커. 알겠어, 뭔지. 일단 나도 그때 조금 졸부의 아들이었어. 체링 삐까볼까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근데도 안 돼. 티가 안 나는 거지. 태생이. 나는 일단 한 저 시간 같은 사람이 태생이 안 티가 나는 거예요. 엄청 말쑥한데 옷은 디즈니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디즈니면 끝이지. 말다했어. 98년도인데 미키가 그려진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끝났네. 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참대 쌀이로 만드는데 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거를 간식을 먹으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귤은 한두 번 구경했는데 그 참대 그 용기를 처음 봤어요. 이 쌀이 용기. 되게 그 동남스럽잖아요. 품이 있어 보이는 거. 동남아스러워. 부모는 또 아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이 천재적이고 공부 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필을 하는데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 코를 많이 흘리고 있었대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옛날에는 항상 살수만 달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속으로 야 글쎄 뭐 모든 부모의 눈이야 자기 아들이 천재로 보이겠지. 맞아. 그래 그렇겠지. 근데 어머님 여기 애들은 그냥 잘하는 애들이 천재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 지금 뭐 3차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얘네 때문에 내가 시간 낼 수 없으니까 보름 후에 한번 와봐라. 그래서 정말 보름 후에 제가 거기를 다시 가서 선생님 진짜 마지못해서 저를 진짜 그 넘버 3로 마지막 학생으로 데리고 공부하기 시작하거든요. 공부 더 잘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우둔한 것만큼 좀 고지식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시험을 치면 걔네들이 뭐 이렇게 5점 밑에 4.3 이렇게 나가면 저는 0.7 이렇게 맞았어요, 성적. 처음에는? 예, 엄청, 그러니까 벌어진 게 엄청 벌어졌고, 초등학생들은 대체로 그런 성적을 맞아보는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다 틀리면 0점을 매겨줘요. 그렇게 심한 선생님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네, 제가 진짜 맥을 넣을 뻔도 했는데 엄마가 괜찮아. 어제는 5점 벌어졌는데 오늘은 4.9가 됐지 않니? 너희 사이 갭이. 야, 엄마가 진짜 대단하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선생님네 집에 직접 가서 찬도 해주시고. 그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지. 애들을 가르쳐. 내가 음식을 해줄게. 그리고 선생님 좀 물이 잘 안 나왔는데 직접 다니면서 물도 길어주고. 그러면 그걸 보는 아들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아야 되는 얼마나 고생하는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애들이 선생님네 집에 설날에 인사하러 가서 그 방석 밑에다가 돈을 넣고 나오고 애들이? 그런 시절이 됐거든요. 그만큼 많이 바뀐 남아야 거죠. 돈만 다 되는 남아야 똑같네. 북한이네요.
아니 보면은 우리 한수혜 씨 어머님도 보통 아니셨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 수혜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니, 진짜 제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저희 엄마 치맛바람 때문에. 진짜 그랬을 것 같아. 맞아. 그 바람에 휙 날려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저한테 아코디언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공부로는 머리가 안 된다고. 예. 티가 났나요? 아, 그게 많이 티가 났어요. 티가 나. 티가 나. 됐어, 이거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너는 예술 쪽으로 이제 여자들 공부 잘 안 시켜요. 원래 북한에는. 노래를 잘 하셨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창법이 지금도 아직 남아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엄마가 치맛바람이 얼마나 이제 이쪽으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했으면 그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몇 번을 바꾸셨어요. 선생님 다시다. 얘가 노래 실력이 안 느는 건 그래서 문제 없어, 선생님 문제인 거야. 제 가창력이 이 선생님 쪽으로 갔다 저 선생님 쪽으로 갔다 지금 아무 자기 딸이 못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창력을 가지고 정말 어설프게 노래하는 정도가 된 거죠. 대단하셨다. 어머니가 굉장히 연결하셨다. 그죠? 근데 북한 엄마하고 남한 엄마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치맛바람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북한 엄마는 혁명적으로 그냥 벽돌물이라고 내밀어서 어쨌든 열을 하고 뚫어버린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엄마는 내 아이가 뭘 잘할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적절한 데 꽂아넣는 스마트한 스타일이. 예. 딱 눈치 봐서 딱 네. 여기다 그러면 딱 넣고. 네. 저는 그래서 자녀를 키우려고 저도 지금 딸이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지금 갈등을 하거든요. 내 머리를 닮았으면 분명히 공부 쪽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 알아요. 예, 네. 많이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 남한도 옛날에는 좀 약간 그 무조건적인 교육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저는 있어요. 공부였잖아요, 예전에. 예. 근데 무조건 공부했어야 돼요. 요즘은 그래도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경험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이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녀를 키워야 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고민되는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제 딸을 여기서 키웠어요. 아, 딸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헷갈려요. 이게 북한이 살기 좋은 건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저는 그 사회주의 그 교육 체계가 남아 있을 때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저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잘하면 대학 가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학원 안 보낸다. 내가 가르친다 그랬는데 제가 가르치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한계가 있죠. 예. 안 돼요. 그래서 애를 중학교까지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애가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아요. 애가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보내요. 예, 지금은 보내는데 보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남한 어머니들의 심정. 안 보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예. 다른 아이들 다 보내요.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이들 키우기는 북한이 좋지 않겠나. 옛날에. 옛날부터. 안 하는 걸로 평준화. 예, 그렇죠. 네. 아니,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사실. 목사님하고 네. 좀 반대된 입장이었는데 네. 아들은 학원을 안 가겠대요. 엄마, 나의 머리는 네. 엄마 머리를 안 닮았어. 자기 머리가 공부 머리는 아니래요. 근데 엄마 공부 주변에서 보니까 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가는데 제가 막 다 가는데 우리 아들만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하지. 강제로 집어넣었어요. 그땐 주변에서 다 하니까 제가 막 안달이 나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막 북한식처럼 아직 그게 쌍욕을 했어요. 네 공부 안 하면 남조선에서 살아남을 자리가 없다. 막 난리 쳤어요. 근데 저는 예, 이번에 한 달 전에 아들이 이제 보디빌더 작년 고등학교 대회 가서 그랑프리 했거든요. 오. 명문대학에 조기 입학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래, 야. 합격했어요. 대학교를 다 내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게 대한민국은 공부를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제가 내가 아들보다 못하구나. 야, 본인도 경문대학교 가지고 누가 알았어. 아니 공부도 그냥 하나의 재능일 뿐이에요. 네. 왜 온 국민, 온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잘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네. 이게 때로는 부작용을 낳아요. 맞아요. 근데 남들 보고 저는 금방 와서 한국 엄마들 보고 웃었거든요. 아유 똑똑한 나지 알아서 한다. 이랬는데 예. 저도 한 7, 8년 되니까 한국 그래요. 엄마들 치맛바람에 못지않더라고요. 불안해. 그래 고쳐야 돼요. 근데 전종욱 씨는 그 탈북에 성공한 이유가 어머니의 지극정성 덕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제가 탈북을 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저희 외삼촌 아까 오빠를 끌어줘 주셨던 외삼촌께서 먼저 탈북을 해서 여기 와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뇌가 주요 행사 때마다 모여서 그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국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삼촌과 통화를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런데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그 한 번에 통화를 할 때마다 목숨을 내놔야 하는 통화거든요.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다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통화가 마지막 통화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말을 주자. 그때 외삼촌과 외숙모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네, 많이 마지막 했었습니다. 그 각오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통화가 항상 마지막 통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될까라고 하니까 사실 외삼촌과 외숙모님이 해주실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외삼촌과 숙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대답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꼭 해주셨어요. 그럼 외삼촌하고 통화 후에 그러니까 탈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너 아무리 북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안 된다라는 걸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그렇게 저희가 탈북에 대한 오래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됐을 때 또 외삼촌과 통화를 하면서 외삼촌 저희가 이제 학교 다 졸업하게 되는데 저희 한국 가고 싶어요. 했는데 외삼촌이 그때 딱 돈이 한 800만 원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를 데려올 수 있는 돈이 딱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탈북 날짜를 그날 바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날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상하게 새벽 4시 반 되면 엄마가 자꾸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잠기에 누가 이렇게 덜컹거리며 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물퉁제라고 물을 밖에서 길어와야 되니까 물퉁제를 들고 나가서 그 겨울에 물을 이고 들어와서 물을 넣고 바로 또 밖에 나가요. 나갔다 한 2, 30분 뒤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며칠 만에 제가 엄마한테 엄마 밖에 나가서 뭐해 하니까 엄마가 기도를 세상에 부모의 손을 떠나서 자녀들을 다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왜 물을 길어 왔을까? 근데 엄마가 또 기도하고 들어올 때마다 자꾸 사발을 계속 빈 사발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까라고 또 물어보니까 엄마가 야 기도는 정성이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정성을 보일까 해서 새벽 4시에 아무도 깊지 않은 그 새로운 깨끗한 물을 떠와요. 그게 성경적인데? 네, 떠와서 천열매를 주는 게 제일 성경적인데? 깨끗한 집에서 제일 깨끗한 아빠의 국사발에 그 물을 담아서 야.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국사발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물을 북한에서는 고수레라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약간 지금 성경적이야. 아직 배우지 못했어. 못 배우긴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래서 그 물을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고수레하고 버리고 사발을 멀리 숨겨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거를 보면서 사실 그 이후로 제가 엄마가 나가는데 되게 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어둡지만 않겠다, 위험하지만 않겠다,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딱 했어요. 그렇죠? 네. 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삼촌이 전도하셨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비록 이제 고시래는 했지만 그래. 정성으로 기도를 준비했지. 그럼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에 탈북에 성공해야 우리가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집에서 떠날 때 그래서 엄청 즐겁게 환송을 받으면서 집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오빠랑 둘이요? 네. 축하를 해야 엄마는 같이 안 가시고. 외할머니가 계셨기 외할머니 때문에 아빠 엄마는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점심 12시 엄마가 그때 최후의 만찬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다리 부러지는 그 준비하셨구나. 마지막 식사를 식사를 하셨네요. 아빠 엄마가 심정이 웃으면서 어떠셨을까? 다시 오지 준비해주셨고요. 마라. 네, 그래서
그때 술 한 잔 드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이제 살아서 만날 거예요. 길을 라고 나가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도강 시간에 맞춰서 강에 딱 왔어요. 이게 소풍 그때까지는 뭘 몰랐던 거죠, 현실.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외삼촌이 그래요?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내 나이 19에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이다. 네, 라는 그 기백이 가득했어요. 공부 잘하는 달라. 이거 도전이라고 생각하잖아. 있어. 네, 그래서 나 이렇게 즐거운 탈북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물 나고 막. 네. 근데 나는 아주 신나요, 신나. 이미 성공했어. 도전. 사실 강에 딱 들어서니까 압록강을 막 뛰어서 건너면 5분 정도거든요. 금방. 네, 그때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울까? 라고만 생각했던 게 확 이렇게 엄습을 하더라고요. 강에 들어서서 발을 탁 밟았는데 와자작 하면서 한 50cm 탁 내려가면서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발 밑으로. 그걸 느끼는 순간 현실이 다가왔다. 탈북을 하는구나. 네, 현실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나이 19에 뭘 그렇게 잘하거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게 운명적인 순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걸 내가 이겨낼까라고 했을 때 정말 이거는 뭐 제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머릿속에 그냥 딱 하나님, 예수님, 아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그 한 5분이라는 시간에 한 몇천 번을 그냥 입속으로 그냥 입에서 피냄새가 나도록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만 외치면서 달리다 보니까 중국에 갔어요. 네. 그 단번에 성공하신 거예요?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했다고 근데 합니다. 아니 거기서 중국에서 한국 가는 것도 있잖아. 중국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오셨어요? 일주일 차가 됐을 때 저희가 막 가다가 갑자기 그 경비가 너무 심해서 한 며칠 정도를 딱 집에 갇혀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숙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외숙모님 자녀 때문에 나가보지도 않은 새벽 기도를 저희 때문에 일주일 내내 나갔는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꿈인지 환영인지 이렇게 이쁜 안개 구름이 이렇게 붕둥 떠 있는데 막 기도 중에 이렇게 앞을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개 속에 가려서 이렇게 오더라는 거. 네,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쌓여서 오더래요. 그 환영을 본 날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리고 차가 또 어제 길이 열렸대요. 떠났는데 정말 저희는 그렇게 장백 근처였는데 근처에서 마지막 태국에 거의 올 때까지 필수 걸어야 되는 코스를 빼고는 바닥에 딱 발을 디뎌본 적이 없이 날아왔어요. 거의 그냥 차를 바로 타고 그래서 정말 구름에 뛰어오듯이. 네. 그래서 성공하셨군요. 어떻게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작년까지 90 이렇게 오래 넘게 사셔서 사실 장수하셨고요. 나중에 안타깝게도 제가 2013년에 탈북을 했고요. 2014년에 아빠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지금까지 20, 30년을 무리를 덜 봤으면 그걸로 충분히 효도가 됐다. 그리고 남편도 이미 돌아갔고 그리고 자녀가 너만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엄마가 2016년에 오셨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왔습니다. 너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어머님의 그 기도로 탈북에 성공한 전주옥자매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우리 그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교육, 그 기도가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지금 저희 교회에는 남한 성도님도 있고 북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정말 북한 성도님들이 기도는 다르게 듣더라고요. 간절한. 네. 특히 어머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예수님이 좀 불렀다고 하니까 이상할지라도.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응답하셨는지 그게 보여서 저는 너무 기뻐요. 예. 네. 아유,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야, 두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맞아. 기도하는 어미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모양은 좀 다를 줄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도 항상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 항상 제 머리에다 손을 두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딴 거 없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도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애들이 깨요. 그럼 아빠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알잖아요, 대충 이렇게. 근데 뜨자마자 보는 모습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보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진짜 교육인 것 같아요. 딴 거보다. 그 기도 소리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벌써 이제 아쉽게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오자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자유요!